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도 제어 구조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실습으로 제어 구조에 대해서 미리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을 해봤지만 우리 제어 구조는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가 있죠. 그래서 자세한 개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지금 개념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 제어 구조는요, 122페이지예요. 그래서 122페이지 펼치면서 같이 봅시다. 자, 그래서 제어 구조에 대해서 우리 제어 구조라는 게 첫 번째로 순차 구조가 있고 반복 구조가 있고 선택 구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활동지 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실습하면서 경험을 해봤죠. 그렇지만 정확한 특징이나 혹은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정의를 안 나눠봤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어 구조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부터 볼게요. 제어 구조 안에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제어 구조를 알려면 일단 제어라는 것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제어라는 건 교과서에도 보면 여기 교과서 122페이지라고 했죠.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어는 어떤 대상을 사용자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제어 구조는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을 우리가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실행 순서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일단 특징이고요. 여기 정의부터 볼게요. 문제 해결 과정에 주어진 결과값에 따라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를 제어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되는지 이런 순서나 방식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제어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줄은 어디에다 그으시면 되냐면요. 먼저 밑줄 같이 그을게요. 여기 맨날 밑줄 긋는 여기도 그을 거고요. 제어 구조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로 구성된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첫째 줄도 밑줄 그을게요. 형광펜으로 지금 여러분이 긋고 있는 거예요. 본문 첫째 줄 밑줄 그을게요. 제어 구조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의 결과값에 따라 프로그램 수행 순서를 제어하는 구조를 말한다. 끝까지 그어도 되고 여기까지만 그어도 돼요. 이거 선생님이 방금 말한 제어 구조의 정의, 지금 여기 표시된 이 정의랑 같은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특징이라고 말했던 부분 볼게요. 실행 순서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 뭔가 당연한 말이죠. 실행 순서를 제어하는 구조니까 당연하게 어떠한 변화를 줄 때도 제어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제어 구조 자체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봤으니까 그에 포함되는 순차, 반복, 선택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순차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순차 구조는 저번 시간에 말했었는데 순서와 차례가 있는 구조라고 보면 쉽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차례대로 차근차근 실행되는 구조고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알고리즘이나 무조건 순서는 존재했기 때문에 이 순차 구조는 언제나 존재하는 구조라고 말했었습니다.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언제나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실행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반복 구조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여러 번 반복하여 실행하는 구조다. 그래서 얘는 조건이 맞는 한에, 조건이 나한테 만족하는 한에 있어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반복 구조라고 한다는 거고요. 같은 작업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할 때, 이거 같은 작업 여러 번 한다. 한마디로 반복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수행해야 할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정사각형, 삼각형, 오각형을 만들 때도 보라색 코드 있었잖아요. 그 보라색 코드도 우리가 여러 개 반복하던 거를 흐름에 반복하는 그 블록 하나 안에 넣어서 3개로 줄여버렸죠. 그래서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어서 얘가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겠죠? 도와준다 라고까지만 쓸게요. 이거는 어디다 쓸 거냐면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는 여기 여기 밑에다 쓸까요? 여기에다가 뭘 쓰냐면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 네, 여기까지 정지하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선택 구조 볼게요. 선택 구조는 다양한 연산자를 사용한 조건식이 있는 거고요. 조건에 따라 실행하는 내용이 달라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실행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구조인데 이거 예를 여기다가 내가 들어볼게요. 우리 저번에도 말했지만 등교를 했어요. 등교를 해요. 등교를 할 때 첫 번째는 걸어올 수 있고요. 글씨가 너무 좀 그렇죠? 지우고 한 번만 쓸게요. 등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걸어온다. 두 번째는 버스를 타고 온다. 세 번째는 부모님 차를 타고 온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 걸어온다를 선택을 했으면 걸어만 오는 것이지 버스나 부모님 차는 타지 않아요. 두 번째, 여기에다가도 표처럼 체크를 하면서 해볼게요. 두 번째, 만약에 버스를 탄다고 했으면 나는 걸어오거나 부모님 차는 타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모님 차를 타고 온다고 했으면 걷거나 버스를 타진 않아요. 물론 언덕길 걸어온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외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나머지 2가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얘를 말하는 말이에요. 조건, 여기 이 조건들이 있었어. 조건 3개가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구조로 우리가 등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조건에 따라 실행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122쪽에 밑줄 긋는 것과 필기할 문장이 조금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 122쪽 밑에 있는 제어구조 종류와 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무 여러 번 말했지만 여기서 보면 순차구조, 그리고 선택구조, 반복구조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서 교과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교과서 122쪽이죠. 여기 써놓을게 122쪽. 자, 제어구조는 순차구조, 선택구조, 반복구조로 구성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순차구조부터 볼게요. 이 요리사 아저씨가 요리사 아저씨라고 해도 되겠지? 요리사 아저씨가 어떤 순서로 요리할까 고민하고 있어. 먼저 첫 번째는 일단 그냥 계란 후라이를 할 건가 봐. 그래서 순서가 있지. 후라이팬에 일단 식용유를 두르고요. 그 다음에 달걀을 깨서 달걀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순서가 있죠. 순서도 있고 차례도 있고 그렇지만 반복되는 거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은 없기 때문에 얘는 순차 구조로만 존재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알고리즘 순서도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차례대로 표현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선택 구조가 먼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선택 구조를 보여줄게요. 반숙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손님이 반숙 프라이를 원하는가?
반숙 있고 완숙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은 반숙이 더 좋아요. 그래서 반숙, 선생님처럼 반숙을 원하는 사람은 일단 반만 익혀달라고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나는 노른자 먹기 싫어요. 그러면 다 익혀주세요. 라는 완숙을 원하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둘 중 한 개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잖아. 그죠?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도 달라지죠. 그래서 반만 익혀달라고 하면 불을 꺼야 되고요. 다 익혀달라고 하면 더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 뭐 셋 중 하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게 선택 구조고요. 근데 선택 구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지만 그냥 한 가지만 선택하는 블록도 있어요. 뒤에서 같이 볼게. 그래서 얘는 이거 기억나죠? 순서도, 얘도 순서도야. 마름모에는 어떤 조건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조건에 맞으면 철이 1로 가고요.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철이 2로 가세요. 라고 하는 것. 이 마름모가 있으면 내가 1학기 때 말을 했죠. 선택구조라고. 그래서 얘는 선택구조. 둘 중 하나, 셋 중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걸 말을 해요. 마지막 반복구조 볼게요. 자, 요리사 아저씨가 요리를 하는데 가게에 한 명의 손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손님이 오잖아요. 그래서 달걀 후라이를 한 개만 완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5인분이 준비되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 만들었어. 5개를 다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손님한테 음식을 내도 되는데 5개를 다 만들지 못했어. 그러면 다시 달걀 후라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 구조라고 했고요. 여기 순서도에서도 내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다면 반복 구조에 해당한다고 이것도 1학기 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빼먹은 게 있어서 자, 선택 구조에서는 보면요. 순서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순차 구조 존재하는 거고요. 언제나 있지. 그 다음에 선택 구조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복 구조에서도 여기서 보면 되돌아 올라가는 거 있지만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얘도 순차 구조 존재하는 거고요. 얘 보면 둘 중 한 가지 음식을 내거나 음식을 대접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다시 만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한 개 선택. 여기 아니요 있잖아. 선택하잖아. 그럼 얘는 선택 구조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다시 올라가는 화살표 있으니까 반복 구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순자, 선택, 반복 구조가 모두 있는 구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저번 시간에 활동지 이어서 이 페이지 말고 두 번째 페이지에 더 나아가기 스스로 선택 블록 활용해서 해보라고 했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순차 구조와 반복 구조, 그러니까 순차를 사용한 블록들과 반복 구조를 사용하는 블록들만 사용을 해봤었는데 더 나아가기에서는 선택 블록을 활용해서 정다각형을 방법 1과 방법 2를 통해서 그려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할 것은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항상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순서도로 아주 잘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굳이 알고리즘 표현을 하지 않고 바로 프로그래밍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해보고 그 후에 프로그래밍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각각의 도형들의 규칙들 또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교과서 96페이지를 펼쳐서 이 각각 도형들의 규칙들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그래서 방법 1과 방법 2를 통해서 정다각형을 그리기로 했는데요. 여기서의 정다각형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보면 삼각형, 정삼각형과 정사각형밖에 그려지지 않아요. 방법 1과
방법 2 둘 다 사용해줘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 3번 반복하는 것과 4번 반복하는 것, 이거 변의 개수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도 3, 4 아니면 이렇게 변의 개수에 3 또는 4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말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완벽하게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 거죠. 정다각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뿐만 아니라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칠각형, 정팔각형 이렇게 다양한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도 정삼각형과 정사각형밖에 그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또 해보고 여기 또 해봤겠지만 선생님이랑은 한 번 또 한 번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다각형을 정말 그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프로그래밍 한 부분을 봅시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을 거예요. 얘가 방법 1에 관련된 거고요. 선생님은 그냥 장면에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요거 묻고 기다리는 거니까 여기 대답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기 시작하기, 그리기 멈추기는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들어가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0.5초 기다리기 이거를 그냥 빼버리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드가 조금 짧죠. 그래서 예를 보면 대답이 만약에 3이야. 여기 볼게요. 자, 변의 개수는 물었을 때 3이라고 하면 정삼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자, 4 라고 하면 정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선택 구조잖아요. 그래서 만일 대답이 3이면 3번 반복하는 이 부분이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선택된 이 코드만 재생이 되는 거야. 이 코드는 사용이 절대 되지 않죠. 선택받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대답이 3이 아니라 다른 대답이었다면 두 번째 이 부분만 선택이 되어서 이 부분만 재생이 되겠죠. 자, 이 코드의 문제점은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오각형을 그리고 싶어서 정오각형을 그리고 싶어서 5를 써도 정사각형을 그린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조금 이따가 같이 봅시다. 얘는 지금까지는 방법 1이었고요. 여기서의 선택 블록은 그렇다면 뭘까요? 맞죠. 만일 뭐뭐라면 아니면 이 부분이 선택 블록이고요. 여기에는 반복도 있어요. 그치? 3번 반복하기, 4번 반복하기 해서 반복 구조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순차 구조는 언제나 있다고 한 거니까 이 코드는 순차, 선택, 반복 구조가 모두 들어가 있는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방법 2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방법 2, 여기서도 물어봐요. 묻고 대답을 기다리기 때문에 대답이 여기 써 있고요. 그리기 시작하기, 그리고 멈추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의 그러면 선택 블록은 무엇일까요? 그치? 만일 뭐뭐이라면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흐름에서 보면 이 반복하기 이 블록과 반복하기 이 블록은 반복하기 위한 반복 구조를 사용하기 위한 거죠. 여기도 반복하는 거 이렇게 3가지 블록 그리고 여기 만일 참이라면 이 부분 있잖아요. 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선택하기 위한 선택 블록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세요. 선택 블록과 반복 블록은 모두 흐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계속 볼게요. 그래서 만일 뭐뭐 아니면 이 부분이 선택 블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여기 반복 블록도 있나요? 그쵸? 여기 대답번 반복하기라는 반복 블록이 있죠. 그래서 얘는 대답이 3 또는도 나왔어요. 또는 나왔죠. 또는은 논리 연산자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논리 연산자도 우리가 아마 처음 써봤을 거예요. 그래서 논리 연산자 그리고 여기 산수 연산자 나눗셈에 해당하는 산수 연산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대답이 만약에 3이면 정삼각형을 그리게 되겠죠. 이거 360도 나누기 n 각형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거 이전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해줬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더 각도, 회전하는 각도가 더 쉽게 표현될 것이다 라고 해당하는 여기가 n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답이 4라면 여기 4로 나눠서 90도만큼 회전시켜서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도 실행을 해볼게요. 변의 개수 3이에요. 그러면 3. 잘 나왔죠? 정삼각형. 변의 개수 4예요. 그럼 정사각형 잘 나왔어요. 그렇다면 정오각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나오죠. 변의 개수에 3 또는 4를 입력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프로그램에서의 문제점도 완벽한 정다각형을 그릴 수 없다는 문제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법 1과 방법 2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까요? 맞아요. 만일에 나오는 이 조건 부분 있죠. 여기서도 만일에 나오는 선택할 때의 조건 부분, 그 조건 부분을 변경시켜줘야 돼요. 3 또는 4, 그리고 3이 아니라 모든 다각형을 포함할 수 있게 조건을 변경시켜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바꿔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모든 것이 참으로 바꿔준다면 얘는 삼각형, 사각형 뿐만 아니라 모든 각형에 해당하는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이제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이렇게 당신은 정먹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까지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일단 정삼각형 당신 정삼각형 만들었습니다. 정사각형 만들었고요. 정오각형 되나 봅시다. 정오각형 됐죠? 그 다음 정육각형 잘 만들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쭉쭉쭉 많은 변을 해도 다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변을 하게 된다면 거의 원과 비슷해질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 360도 나누기 n 360도 나누기 대답을 알려준 이유는 이렇게 정다각형을 삼각형, 사각형 뿐만 아니라 여러 각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려고 알려준 것이고요. 자, 이것도 괜찮은 코드예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참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얘가 굳이 없어도 작동이 된답니다. 보여줄게요. 정오각형 잘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항상 참인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블록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는 짧을수록 좋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더 좋은 코드가 되는 거겠죠. 아예 얘를 사용하지 않고 선택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 코드겠죠. 코드가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선택 구조를 활용해서 방법 1, 방법 2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봤겠지? 정다각형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 조건 부분을 바꾸면 되겠구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코드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개념 설명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교과서에 밑줄 긋고 필기도 하면서 잘 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앞으로 실습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실습을 해야지 여러분들 스스로 해봐야지 프로그래밍 실력이 느는 거니까 실습 수업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